자, 반갑습니다. 신종서 선생님입니다. 통계로 들어가죠. 드디어 통계. 자, 통계에 들어가는데 확률과 변수와 확률 분포라고 나와 있어요. 1단원에. 그리고 2단원까지를 총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서 개념 설명부터 쭉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다음 강의 때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1, 2단원 동시에 개념 설명을 할 거야. 그런데 통계도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지.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가 있었는데 중학교 개념부터 해서 중요한 개념만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말 기억나나 볼까? 별량이라는 말이 기억나나 보자. 통계에서. 별량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수학 시험을 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명이 수학 시험을 봤는데 40점 3명, 그 다음에 뭐 30점도 만들어 볼까? 30점 2명, 그 다음에 60점 3명, 이렇게 70점 2명. 총 10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때의 점수 분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평균을 구하려면 만약에 10명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30, 30, 40, 40, 40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숫자들 보여? 이 숫자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부를 거야. 별량. 그러니까 어떠한 조사를 했을 때의 결과물들을 별량이라고 불렀었는데 평균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첫 번째로 평균을 구할 때는 별량들을 다 더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30점이 몇 명 있냐면 2명 있잖아. 40점은 3명이 있고 이렇게 별량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도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도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30점 2명. 30점의 별량 30에 대한 도수가 2였다는 얘기야.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를 해주면은, 그렇죠. 총 10이 나오고, 별량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 30 더하기 30 더하기 땡땡땡 쭉 다 더해줄 거야. 72개까지 마지막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를 보면은 50이 나오죠. 중학교 과정이야. 그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별량들에 대한 평균을 어떻게 구했었는지 잠깐 설명을 해봤어. 자, 그 다음에 삼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얘들아. 삼포도. 삼포도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써줄게요. 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별량들의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삼포도라고 불러.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자, 별량이 3개야. 30점, 40점, 50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20점, 40점, 60점. 자, 이 3개의 별량을 가지고 있는 각각 의 숫자들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30, 40, 50의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지. 40이고 이 값도 뭐예요? 40이네요. 그런데 자, 평균이 40이란 얘기야. 평균이 40인데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30, 50은 40에 좀 가까이 붙여져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은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는 얘기야. 두 번째 지금 결과물들을 보죠. 40점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정도가 왼쪽과는 비교해 봤을 때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우리는 이것을 삼포도라고 부르는데 삼포도에 대한 개념을 왜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한 거지. 어떠한 그 값을 보고 숫자의 크기를 보고서 양수 범위에서 숫자의 크기를 보고서 평균은 똑같지만 이 자료값들에 대한 삼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의 숫자로 보고 싶어진 거야. 하나의 숫자로. 만약에 뭐 이게 삼포도가 5야. 이게 10이야. 아, 그럼 10을 보고서 더 숫자가 더 크니까 삼포도가 더 크구나.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숫자를 보고서 삼포도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편차에 관한 개념이야. 얘들아, 편차는 뭐냐면 들어봤을 거야. 중학교 개념인데, 그렇죠. 뭐죠? 별량,
평균을 뺀 것을 우리는 편차라고 부르지. 자, 예를 들면은 위에 자료에서 볼게. 30에 대한 편차는 그렇죠. 30 빼기 40을 한 마이너스 10이고 40은요. 그렇죠. 40 빼기 40이니까 0이고 50에 대한 편차는 플러스 10이지. 자, 요거는 그렇죠. 마이너스 20. 요거는 그렇죠. 0. 자, 요거는 플러스 20이야. 가장 처음에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참고적으로 했던 행동은 뭐냐면은 편차들을 다 더해 본 거야. 편차의 평균으로서 우리가 한번 삼포도를 표현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 왼쪽 걸 봐봐. 왼쪽 것도 자, 편차들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랑 0과 10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본 거지. 아, 근데 0이 나오네. 오른쪽 마이너스 20 더하기 0 더하기 20을 한 후에 3으로 나눠줬더니 이것도 0이 나와.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을 가지고는 어때요? 편차의 평균을 가지고는 삼포도의 크고 작음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게 밝혀진 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 오른쪽 왼쪽에 동등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해주면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의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편차 제곱을 해버리는 거지.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가서 자, 자료값들 다시 봅시다. 30, 40, 50이 있었고 자, 20, 40, 60이 있었어. 흩어진 정도는 오른쪽이 더 큰데 편차의 평균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 흩어져 있는 정도를. 그래서 뭐를 알아볼 거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알아봅니다. 자, 편차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편차는 마이너스 10, 0, 플러스 10이었고 마이너스 20, 0, 플러스 20이었죠. 자, 이들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 제곱을 구해보면 그렇죠. 100, 0, 100이 되고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400, 0, 400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한번 나눠볼게. 3으로 한번 쭉 나눠볼까? 그러면 그 결과값이 3분의 200과 자, 결과값이 3분의 800이 나오죠. 뭐가 더 크니? 그렇죠. 오른쪽이 더 크다. 자, 지금부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산이라고 부를 거야. 분산. 그러니까 분산은 뭐냐면은 삼포도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그 제곱을 통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그게 분산인데 삼포도의 크고 작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보면 돼. 그렇죠.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하면은 분산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삼포도도 커지고 흩어진 정도도 커지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걸 배웠는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표준 편차는 우리가 별량들의 제곱을 봤잖아. 그 제곱에 대한 그 결과값들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분산 자체에 루트를 씌워준 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표준 편차는 뭐라고? 그렇죠. 분산에 루트를 씌운 것이다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자, 별량들을 쭉 써줄게요. 이렇게 그 너지분하게 이렇게 자료값들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떤 표로서 작성해주는 방법이 좀 있었는데 자, 이 위에는 별량을 적어줄 거야. 별량의 종류를 적어줄 거고 밑에는 별량에 대한 도수를 적어줘 보죠. 그러니까 30점은 2명이 있고 40점은 어때요?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60점은 3명
70점은 2명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도수의 총합은 10이었어. 도수의 총합 10이었는데 이러한 표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도수 분포 표라고 불렀었지. 도수 분포 표라고 불렀었는데 기억이 나죠? 자, 여기서 이제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아까는 30 더하기 30이었잖아. 표로 나타나면 편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30 더하기 30이나 30 곱하기 2 나왔대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별량과 도수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30 곱하기 2 혹은 30 더하기 30이 되겠지. 40 곱하기 3, 60 곱하기 3, 70 곱하기 2 나누기 도수의 총합인 10으로 식을 표현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평균이 됩니다. 평균이 계산해보면 50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분산 한번 구해볼 거야. 분산은 뭐라고 했니, 여러분들? 그렇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어가 편차 제곱이야. 아까 어떠한 평균이었냐면은 별량들의 평균을 구한 거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자, 이게 주어야. 편차 제곱. 도수가 있겠고, 30은 어때요? 마이너스 20이죠. 평균이 50이니까. 마이너스 10이고, 60은 플러스 10이고, 70은 마이너스 22편차, 플러스 22편차죠. 자, 그래서 총합은 총 2개, 3개, 3개, 2개 있고 10개가 있습니다. 총. 자, 편차 제곱인데 선생님이 그냥 편차를 적어줬지. 편차 제곱을 위에다 다시 써줄게요. 400, 100, 100, 400이죠. 이게 편차고 위에 있는 게 편차 제곱이야, 얘들아.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은 뭐냐? 그게 분산인데, 그렇죠? 어떻게 10분의 편차 제곱의 개수지. 400이라고 하는 게 2개가 있고 100이라고 하는 게 3개가 있고, 다음에 100이라고 하는 게 또 3개가 있고 400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2개가 또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래서 계산하면은 뭐가 나와요? 100, 그렇죠? 800, 800, 1600이고 2200이니까 나눠주면은 220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때? 별거 아니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고? 표준 편차는 그렇죠. 분산에 그냥 루트를 씌워주신 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좀 잘렸는데 위로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이제 확률. 갑자기 왜 이걸 복습했어요? 중학교 개념이고, 이거는 도수 분포 표에서 이제 넘어오는 개념이 있는데, 확률 분포 표라는 게 등장을 해. 이름만 살짝 바뀌어. 별량이 변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바뀔게. X라고 표현해볼까? 그 밑에 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였어. 아까 봤듯이 30점이 2가지, 40이 3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였다고 보면, 도수 분포표가 경우의 수였다고 보면은 이번에는 이 밑에 확률을 적어줄 거야. 확률 보통 P라고 쓰죠. 자, 변함없이 30, 40, 60, 70이 있고,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을 써주면 10개 중에 2개였고, 10개 중에 3개였고, 10개 중에 3개였고, 10개 중에 2개였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해.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은 확률 분포표에서의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그렇죠, 1이어야 됩니다. 1. 중요한 사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지. 30 곱하기 10분의 2 똑같아. 4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6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70 곱하기 10분의 2를 해주면, 자, 봐봐. 아까 도수 분포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미 확률에 10이 나누어져 있어. 10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으로 나누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50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확률 분포표를 보고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변수랑 확률을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평균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써볼 거냐면, 잠깐만, 그냥 한번 해보고 가자. 분산은 그럼 어떻게 구할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주어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바로 편차 제곱이죠. 편차 제곱. 그 다음에 확률 P라고 그냥 쓸게. 여기에 뭐가 있었어? 400이 있었고 100이 있었고 100이 있었고, 그렇죠? 400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시그마 총 1이어야 되고, 확률은 변함이 주어만 바뀐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 곧 분산인데, 편차 제곱의 평균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그렇죠. 10분의 2 곱하기 400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0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0.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편차 제곱이랑 확률이랑 곱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0분의 2 곱하기 400을 계산해 주시면은 220이라고 하는 분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좀 잘렸다. 자, 이렇게요. 확인되죠? 분산. 그런데 말이지, 분산을 이렇게 구해도 되긴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우리. 변수가 위에, 확률이 아래 적혀집니다. x1, x2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땡땡땡 xn 시그마 x1에 대한 확률 p1, p2, pn 총합은 무조건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평균을 먼저 볼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평균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x1, xp1 더하기 x2, p2 더하기 땡땡땡 xn, pn이잖아. 자, 우리가 더하기를 표현할 때 보통 시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은, 자, 변수를 r로 잡아볼까요? r이 1부터 n까지 i로 합시다. 그냥 많이 등장하는 게 i니까 i가 1부터 n까지 xi, pi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무슨 말이야? 1을 대입하면 그렇죠. 첫 번째 항,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 n을 대입하면 마지막 항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표현할게. 그런데 이 표현에 주목을 해. 이게 주어야, 얘들아. 이게 뭔데? 변수잖아. 변수. 즉 변수 주어와 이건 뭐예요? 확률이죠. 변수의 평균에 관한 표현이야. 변수의 평균은 그러니까 어떠한 주어의 평균은 내가 구하고 싶은 평균과 확률을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면 돼요. 당연한 사실인데 봐봐. 분산은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자, 똑같아요. 시그마 써주고 i 써주고 1부터 n까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변수랑 평균의 차이가 바로 편차였잖아. 그럼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pi를 적어주면은 이게 바로 분산이 되는 거야. 다시 여기 뭐라고? 요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편차고 전체는 편차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전개해보면 시그마, 이거 서술형에서도 잘 나와. 좀 들어봐. 자, 전개해보면은 xi 제곱 pi,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분배가 가능하지. 그래서 2m xi pi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지금 제곱 완전 제곱씩 전개하고 있는 거야. m제곱 pi라고 쓸 수 있겠네요. 여기서의 변수는 i야. i.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평균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잠깐 쌤이 깜빡했는데 평균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expectation의 약자 2를 쓰고 x에 대한 평균. 자, 읽어볼까 다시. 변수의 평균이야 x의 평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 편차가 뭔데? 그렇죠. xi, xo랑 평균의 차이에 제곱의 평균이라고도 표현은 하는데 이렇게도 구해도 되지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증명해보고 싶은 거야. 앞으로 주로 사용할 것. 자, 여기서는 봅시다. 자, pi 또 있네. pi. 이거 뭐야? 이게. 그렇지. x제곱이죠. x제곱의 주어가 이제 x제곱이야. x제곱의 평균을 의미하고 자, 다시 한번 써볼까? x제곱의 평균을 의미하고 마이너스 2m은 그냥 상수 앞으로 빼줄게. xipi인데 여기서도 봐봐. 자, 이거는 뭐야? x의 평균이죠? x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곧 2x가 되는 것이고 m과 똑같아. 이 m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평균을 m이라고 표현했죠? 똑같은 표현이야. 그 다음에 m제곱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인데 이건 뭐야 이거. 그거는 그렇죠. 이거는 확률의 총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1입니다. 정리해보면 자, expectation x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m 제곱이고 다시 한번 정리. expectation x제곱 마이너스 m 제곱도 가능하고요. expectation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자, 앞으로 분산을 구할 때 이 식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할 거야. 원래 이 방법대로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더 쉬울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 예를 들어서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 변수 확률 1, 2, 3, 4까지만 해볼게요. 시그마. 자, 4분의 1, 뭐라고 해볼까? 8분의 1, 8분의 1, 몰라요. 1.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요 확률을 구하는 거야. 당연하지. 왜?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뭐가 되겠니? 그렇죠.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 한번 구해볼까? 두 번째 문제야. 평균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pi, 즉 x의 평균이었잖아.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을 하시면 자, 4분의 8로 한번 통분해볼게 얘들아. 8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4 곱하기 2니까 16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8분의 23이 된다는 얘기야. 평균은 8분의 23이었네요. 그 다음에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expectation x제곱 마이너스 expectation x의 제곱이었잖아. 좀 쉽게 한글로 써줄게. x제곱의 평균 빼기 그렇죠. 평균의 제곱이야. 평균의 제곱 이렇게 외우세요.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러면 어떠한 주어가 필요하냐면 이러한 주어가 필요해. x제곱이라고 하는 주어가 필요합니다. 확률은 변함이 없어. x제곱은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이 되겠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x제곱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돼 그냥.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그렇죠 8분의 4 더하기 8분의 9 더하기 그렇죠 8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x제곱의 평균이 등장하는데 자, 이것도 8로 통분. 자, 2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88에 64입니다. 그래서 8분의 그렇죠 79가 되겠네. 79 이게 가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분산 지금부터 라지 VX라고 표현을 할게요. 분산이야 이게. 분산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X제곱의 평균 써준 다음에 평균은 아까 우리가 구해놨잖아. 요놈의 제곱을 해주시면은 분산을 다시요. 이렇게 평균의 제곱 다시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계산을 하시면은 분산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계산은 뭐 하지 않을게요. 그냥 뭐 개념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개념 설명은 마무리. 자, 뭐가 있냐면은 자, AX 플러스 B의 평균은 A 곱하기 expectation X 플러스 B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주어는 이거야. AX 플러스 B인데 만약에 X에 대한 평균을 알고 있다면은 그냥 A 곱하기 expectation X 플러스 B로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애들이 수학시험을 봤어. 중간고사 때 20점, 30점, 40점을 맞았는데 이놈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배로 올린 거야, 점수를. 40, 60, 80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평균이 이게 30이고 평균이 60인데 각각의 변수에 곱하기 2를 해줬더니 평균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60이죠 이게. 평균도 따라서 곱하기 2가 된다는 얘기야. 혹은 자 20점, 30점, 40점 맞던 놈들이 공부를 해서 50점씩 올렸어. 70점, 80점, 90점.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은 30이고 여기서의 평균은 80이죠. 변수에 각각 50씩을 더해줬더니 평균도 따라서 몇 배가 아니라 더하기 50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 각각에 A를 곱해주고 B를 더해주면은 원래의 평균 자체에도 A와 B를 더해주시면 돼. A는 곱해주시고 B는 더해주시게 하면 된다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자, expectation x가 20이야. 그렇다면 2x 플러스 10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죠. 2 곱하기 원래의 평균 플러스 10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50이 되겠네요. 자, 또 요런 개념. 이번엔 분산이야. ax 플러스 b의 분산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30, 40, 50과 50, 60, 70의 평균은 달라. 평균은 다른데 흩어져 있는 정도는 어떤가요? 그렇죠. 40을 기준으로 왼쪽 마이너스 10, 오른쪽 플러스 10. 6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왼쪽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자, 분산을 계산하나 안 하나 뭐 결과적으로 딱 봤을 때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어때? 그렇죠. 똑같아. 이 두 개의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분산은 어떻다는 얘기야?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VAX 플러스 B를 좀 간단하게 계산하고자 하는데 이 플러스 B는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친다고 우리가 좀 쉽게 전개를 할 때 있잖아.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는 분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 A는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우리 아까 분산을 뭐라고 했었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렀죠. 편차 제곱의 평균.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 자, A가 빠져나오면서 제곱이 되는 이유가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이라는 것 조금만 기억을 해두시면은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앞으로 시그마 돼지꼬리 같이 생겼지?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표준 편차 AX 플러스 B는 봐봐 얘들아,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지만 A가 제곱이 되면서 어차피 양수가 되죠. 여기 루트를 씌워보면 어떻게 돼? 그렇죠. 절대값 A가 붙습니다. 루트 분산인데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절대값 A 그렇죠. 시그마 X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보고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자, 평균이 10이었고요. 원래 분산은 5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문제
자, 2x 플러스 20 구해보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2 곱하기 2x 플러스 20이기 때문에 정답은 40이 되네요. 두 번째 문제. 자, 2x 플러스 20의 분산을 구해보래. 플러스 마이너스 전혀 상관을 끼치지 않아. 영향을 끼치지 않아. 2가 빠져나가는 대신에 제곱이 되죠. 자, vx는 5였습니다. 정답은 20이고 3번 표준 편차 2x 플러스 20은 여러분들 분산 구해놨으니까 여기에 그냥 루트 씌워주시면 돼. 이것도 가능하고 혹은 2가 나와. 마이너스 1에 2여도 절대값이 붙여지면서 2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원래의 표준 편차 구하셔도 돼요. 원래의 표준 편차는 뭐였습니까? 원래의 표준 편차는 그렇죠. 루트 5였죠. 루트 5. 그래서 결과가 2 루트 5. 어때요? 똑같죠, 결과가.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